폭설로 도내에서는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 시설 등 1,209동의 농업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가 모두 결정되면서 올해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동해안 시멘트 업체들이 지난해 양호한 경영 실적을 거뒀는데 비결은 원가 절감이었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은메달팀이 강릉시청 컬링부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에서 나흘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오늘 강릉 166번 확진자와 접촉한 2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아 강릉 168번으로 분류됐습니다. 강릉에서는 지난 1일부터 나흘째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주에서도 2,000 확진자의 가족인 5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885명으로 늘었고 지금까지 사망자는 41명입니다. 지난 3일절 연휴 도내에 내린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인삼 재배 시설 등의 농업시설물 피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까지 도내 시군이 잠정 집계한 농업시설물 피해는 정선 92동, 고성 41동, 강릉 28동 등 모두 1,209동이며 피해액은 11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농업인들의 피해 신고가 완료되는 오는 12일부터 정밀 피해 조사를 실시한 뒤 복구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가 모두 확정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자구역청은 망상 1지구에 대한 의혹은 감사 결과로 해소됐다며 동해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권 경자구역청이 최근 지난해 사업 경과와 올해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3개 지구로 분할된 망상지구는 개발 사업 시행자가 모두 선정됐고 2지구와 3지구에는 지상 50에서 60층 규모의 복합 건물이 계획 중입니다. 강원도가 직접 개발한 옥계지구는 첨단 소재 부품 기업 3개 업체와 해양수산부의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가 추진 중입니다. 부지를 닦아놓은 북평지구에는 임대 공고를 통해 기업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었던 망상 1지구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자구역청은 강원도의 감사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일단락됐다는 입장입니다. 개발 사업 시행자가 총 사업비를 감당하기에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 대출로 해결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자본금 가지고 사업 개발하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은 추가 투자자 모집이라든가 또 나머지 한 대부분 80% 이상은 PF 대출로다가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개발 사업체가 올해 안에 토지와 지작물 보상 90% 완료를 목표로 토지 보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동해시의 협조와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동해시에서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도에다가 신청하는 상태에서 작년 5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심의 유보를 하는 바람에 나머지 이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망상 1지구는 정주 인구 2만 명가량이 도시 기본 계획에 잡혀 있는데 계획이 확정되려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협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시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자구역청과 사업 시행자가 여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을 위한 입찰이 4차례 진행됐지만 이행 보증금을 납부한 기업이 없어 4차 입찰마저 불발됐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수의 계약을 통한 매각뿐인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펜시아 리조트를 입찰을 통해 팔겠다는 계획이 끝내 물거품이 됐습니다. 매각 가격 8천억 원. 앞서 3차례나 입찰이 무산돼 가격을 2천억 원 더 낮췄고 최소 2개 이상의 기업이 인수 의향서를 내고 예비 실사도 마쳐 이번 4차 입찰의 기대감은 컸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행 보증금 400억 원을 낸 기업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4차 입찰마저 실패하면서 매각 작업은 다시 원점입니다. 알펜시아가 굉장히 그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알펜시아는 동계올림픽을 치르기도 하고 국내 최대 고원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림픽도 끝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알펜시아에 남은 빚은 7천억 원 정도입니다. 하루에 내야 할 이자가 4천만 원. 알펜시아 공개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제 남은 길은 수의 계약뿐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즉각 수의 계약을 통한 매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설명서를 받아간 기업, 기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의 계약을 추진해서 앞으로 두세 달 안에 알펜시아 매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알펜시아를 쪼개 파는 분할 매각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8천억 원의 알펜시아를 통째로 팔겠다는 계획인데 이미 수차례 매각 실패를 되풀이한 만큼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회단체는 엉터리 희망 고문이라며 강원도와 강원도 개발공사를 싸잡아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무능한 최문순 도정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며 장밋빛 전망이 아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주 무대였지만 이제는 강원도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알펜시아. 연이은 매각 실패에 지역 주민은 물론 알펜시아 노동자들의 허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동해안 시멘트 업체들이 지난해 양호한 경영 실적을 거뒀습니다. 비결은 원가 절감이었습니다. 유인호 기자입니다. 쌍용양회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매출액은 1조 4,708억 원, 전년보다 4.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9.2% 증가했습니다. 삼표시멘트도 매출액은 8%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37.7% 늘어났습니다. 건설 경기 위축과 이상기후로 시멘트 판매가 감소했는데도 두 회사 모두 양호한 영업 실적을 거뒀습니다. 주연료인 유연탄 가격이 안정됐고 특히 쌍용양회의 경우는 대체 연료인 폐합성수지 사용을 늘린 게 비결이었습니다. 일단은 유연탄 단가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회사에서 철도 운송을 없애고 용선을 자선으로 다 바꾸는 물류 효율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됐고요. 기업 분석가들은 올해 시멘트 업계의 전망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내수 판매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전환될 거란 겁니다. 업체마다 원가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폐합성수지 사용량도 더욱 늘릴 예정입니다. 복병은 연료 가격 상승과 세금입니다. 지난해 1톤에 60달러 정도였던 유연탄 가격이 올해 들어 20달러 이상 올라 원가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요구하는 지역자원 시설세 신설 여부도 올해 경영 실적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여자 컬링 열풍을 일으켰던 팀 킴. 지난해 11월 국가대표 타이틀을 얻었지만 소속팀을 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강릉시청 컬링부로 입단하게 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팀 킴. 영미, 가야지 등의 유행어를 남기며 여자 컬링의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스킵 김은정 선수와 김영미, 김선영, 김경애, 김초희 선수 등 5명으로 구성된 선수단과 임명섭 코치는 강릉시와 입단 업무 협약을 맺고 강릉시청 컬링부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선수들은 강릉과의 인연이 특별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향한 담금질에도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바라보는 목표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목표만 보고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릉은 컬링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서
훈련에 집중하기에 최적화됐다고도 전했습니다. 아이스 빙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곳에서 훈련을 한다면 선수들이 무리 없이 훈련에 집중하고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 킴은 동계올림픽 은메달 획득 이후 고난의 길을 겪어왔습니다. 소속팀 지도자의 부당 대우 폭로, 체육계의 내홍 등으로 잇따라 국가대표 자리를 내주는가 하면 경북체육회와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소속팀이 없는 상태로 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3년 만에 국가대표 자리를 탈환했고 이번 강릉시청 컬링부 입단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강릉시 컬링부 창단으로 동계올림픽 유산 활용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학교 빙상 스포츠 교육과 연계해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까지 후계자 양성과 빙상 스포츠 활성화를 이끌어 동계 스포츠 메카의 지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빙상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또 포스트 코로나 관광을 동계 스포츠의 중심에 두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편 팀 킴은 오는 5월쯤 예정된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강릉에서 바로 훈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최근 북한 남성의 해엄 귀순 사건과 관련해 육군 22사단장이 보직 해임되고 8군 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동해안 경계 실패 책임을 물어 표창수 22사단장은 보직 해임하고 상급 부대장인 강창구 8군 단장에게는 육군 참모총장이 서면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황 조치 과정과 숨은 배수로 관리에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후속 인사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6일 새벽 북한 남성 1명이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했고 감시 장비와 배수로 운영 관리와 초동 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는 8일 원주와 강릉, 속초와 삼척 등 도내 4개 의료원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 의료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도내 4개 의료원 의료진의 경우 화이자 백신을 맞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화이자 백신의 경우 특수 배송 차량이 의료원까지 백신을 이송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일에는 강원대학교 병원 의료진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예정돼 있습니다. 강원도가 3세기 어종의 대량 인공 부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은 지난해 고성군 대진연안에서 확보한 암컷 3세기에서 산란한 수정란으로 대량 인공부화에 성공해 올해 현재 3cm 크기의 치어 10,000마리를 사육 시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쏨뱅이목에 속하는 3세기는 강원도에서 삼숙이라고 불리며 지난해 국내 생산량은 370톤으로 10년 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지역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에 도내 3개 문학관이 선정됐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33곳의 지역문학관을 대상으로 상주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도내에서는 강릉 김동명 문학관과 춘천 김유정 문학촌, 인제 만해 문학박물관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문학관에는 상주작가 인건비로 월 220만 원, 문학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 문학관 소장자료 영상 제작비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셋째 이상 다자녀 학생에게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로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민병희 교육감의 공약 사업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셋 이상 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 학생부터 지급되며 2019년 3,591명, 지난해 3,638명이 지원받았습니다. 풍랑 특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신고 없이 서핑을 즐긴 서퍼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늘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어제 양양군 현남면 인구해안에서 신고 없이 서핑을 즐긴 4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 해경에 신고를 해야 되고
풍랑 경보가 내려지면 허가를 받아야 수상 레저 기구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정선군이 과수 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과와 배 재배 농가에 방제 약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과와 배 재배 농가 300여 곳, 250헥타르며 약재는 오는 22일부터 농가별로 배부합니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와 배 등의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병에 걸린 과수는 마치 화상을 입은 듯한 증상을 보이다 고사합니다. 태백시는 장성 지역 도시재생 에코잡시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참여 사업을 공모합니다. 스마트팜, 미용 산림자원 활용 등 에코잡시티 조성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을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응모 자격은 3명 이상의 주민이나 단체로 소규모 수건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삼척시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 폐해 예방 사업을 확대합니다. 음주 폐해 예방 사업은 고위험군 예방 교육과 절주 상담 등으로 지난해 657명이었던 대상자를 올해는 1,000명으로 늘립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